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아까 남자분 한 분 예예. 아유 죄송합니다. 끝까지 하시죠. 이따가 한 번 더. 네, 저기 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끝나면 질문 함께 해주십시오. 예. 예. 그 의원님 저기가 예. 지금은 민주당 깃발 아래 같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보수의 위치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근데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 다음 이재명 정권은 과연 국민의힘이란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 이익이 아니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 네네. 두 번째는 군대는 변한 줄 알았었는데 안 변했고 경찰과 검찰과 언론은 원래 문제인지 알고 있었고 법원은 이번에 문제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얘네들 중에 어디를 먼저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셋이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재명이 다 할 수 있을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조금만. 지금 그러니까 성장과 통합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재명 대표의 무슨 정책 공약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해산했죠. 들어보셨죠? 성장과 통합. 그때 제가 성장과 통합은 성장과 통합대로 향후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고 제가 박시영이한테 야 우리가 하나 만들자. 뭘 만들어요? 그래서 보복과 지답. 근데 위헌정당 해산은 논리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보여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 어제 오늘 보인 모습도 이게 정당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거든요. 정당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전혀 지금 민주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거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결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30%예요. 1,500만이야. 그죠? 그러면 그 1,500만의 의사가 공권력에 의해서 압도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의 필요성, 이 제도가 왜 만들어져 있는지 이거를 너무나 그간에 이 내란 사태 절실하게 느끼셨을 텐데 사실 이 원조가 나치를 경험한 독일이거든요. 독일에서 그때 만들어낸 개념이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제도, 헌법재판소, 저항권 이론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제도를 운용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온 독일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 정당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개입니까, 지금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게? 하나 있죠. 독일은. 역사도 훨씬 길고 이념적인 분화나 지형이 유럽이 훨씬 다양하잖아요. 독일에서는 딱 2개 해산시켰습니다, 독일도 여태까지. 하나는 나치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정당이었고 하나는 폭동을 준비하던 극좌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거기서도 그 극단적 소수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일종의 최후의 방어 수단 내지는 극약 처방으로 정당 해산 제도를 이용한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통합진보당 사태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주권자가 표로서 심판해가지고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산시키면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우리가 당한 거다. 윤석열이가 그걸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판만 바꾸지 또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건 자꾸 생기는 거 그러면 그때마다 해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로서 심판을 해가지고 사멸시키는 게 원칙이고 정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거를 다음에 따라올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1차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때 보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6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상대는 20%가 안 되는 득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은 제압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대구시장도 떨어진다. 국힘이. 대구시장 경북지사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부산시장 경남지사는 민주당이 다 이긴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남구청장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다. 강남구청장 당선된 적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저 내란 세력이 느낄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거기 믿고 버티는 거거든. 그죠? 강남, 영남, 노련층은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 그게 무너지면 그 애들은 끝나는 거죠. 근데 당장 그 사람들이 여전히 1,000만 명이 넘는데 그쪽 찍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바뀌어버린 거. 군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다고 하셨지만 조금 바뀌었죠.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다 했지. 그 머뭇머뭇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씩 바뀌었고, 이제 문제는 그 엘리트를 양성한다라고 얘기해왔던 개발 독재 시대의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취해 있어요. 지금 말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 집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엘리트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도 엘리트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너는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서울법대 들어가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나중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걸 깨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출세주의, 승자 독식, 응? 한중일 부모들의 가르침이 차이가 나는 게, 일본 부모는 애들한테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국 부모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끼어들지 말아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친구한테 지지 마라 그래. 그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놈을 또 만날 겁니다. 마음속에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긴 얘기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